아, 안녕하세요. 네, 낭독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 혹은 어른이날이죠. 음, 전 솔직히 날짜와는 관계없이 음, 제가 읽고 싶은 글을 읽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푼에 맞는 그런 잔잔하게 젊은 청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을 읽어요. 그래서 책 제목은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중에서 제목 연인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라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아, 아, 잠깐만요. 제목 연인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상대방에게 서운한 이유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언어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문제라고 얘기하며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고쳐야 한다고. 그럼 상대가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상대도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 말하고 행동한 거고 그런 자신의 행동과 언어를 잘못되었다고 지적당하니 기분이 나쁩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말과 행동을 해서 기분 나쁘고 다른 한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했는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문제로 지적되어 상대방이 바꿔야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갔고 화가 납니다. 그럼 두 사람은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애초 대화 자체가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라고 지적하고 상대를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옳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옳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서운한 상대에게 대화를 하려면 내가 옳아 너는 틀려 라고 하면 절대 대화가 되지 않고 싸움만 되고 답답하기만 하며 만약 싸움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대화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애초 내 마음을 몰라준 상대방에게 대화를 할 때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날도 옳지 않고 너는 틀리지도 않아 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해야 부정적인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암묵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상황만을 얘기해야 합니다. 너는 무슨 의미로 말한 거야? 그럼 상대가 말하면 그랬구나 라고 말한 뒤 내가 그게 싫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내가 그 행동은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줄 수 있겠어?
내가 오라, 네가 틀렸어의 억양이 아니라 내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옳고 그름이 아니란 걸 인지해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을 말했을 뿐이고 내가 그게 싫으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가 부탁하는데도 난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 사실 그냥 피하는 게 상처입니다.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그러나 대부분 부탁하면 들어줍니다. 왜냐면 상대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분위기만 안 좋게 되고 서로가 피해자가 되니까. 그러니 내 마음을 상대가 몰라 서운하다면 이렇게 대화해보길 추천합니다. 물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매일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쉬울 겁니다. 계속 내가 서운하니 나만 오라, 너는 틀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리고 상대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 옳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정말 법을 어긋나고 도덕을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 여러분들도 연인 사이에서건 인간관계에서건 이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생각돼요. 솔직히 저도 약간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골라서 읽어드린 건데 꼭 이게 연인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도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나도 잘못한 거는 알지만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거 인지하고 있고 자꾸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자꾸 상대방이 하는 게 나도 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고 자꾸 충돌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처럼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해서 괜히 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제가 읽어드린 내용처럼 물론 내가 잘못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간에 그 상황에서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자꾸 그런 걸 자꾸 서로 지적하고 하다 보면 더 싸움은 커질 뿐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거를 설명을 할 때, 말을 할 때 차분하게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설명을 해주면 지적을 하더라도 너 잘못했어, 너 틀렸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넌 이런 부분이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듣는 잘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그랬구나 하고 죄송해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대부분 그런 상황이 잘 오질 않잖아요. 대부분 서로 대화가 자꾸 충돌해서 특히 위아래 상하 관계에서는 내가 밑에 사람이고 내가 위에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이 위에 사람이고 하면은 더 그럴 수도 있고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를 이렇게 다르다는 거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존중하게 인지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항상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관계에서도 그렇고 항상
싸움 나고 트러블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도 그래요. 저는 유독 사람들을 처음 사람들이랑 상대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타입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해도 성격은 되게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이미지가 되게 좀 그래요. 좀 꼰대스럽기도 하고 지적질하고 팩트하고.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일을 당했어요. 내가 남들한테 했던 행동을, 한 짓을 다른 사람한테 되돌려서 이렇게 받으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알면서도 이게 자꾸 이게 스트레스나 이 하션을 풀 때는 없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쌓이니까 남들한테 나도 모르게 욱해지고 예민해지고, 워낙 저도 성격이 약간 성향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그런 것도 있고, 유독 예민한 시기에는 좀 더 제 자신을 감정 방어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되게 울고 싶을 만큼 내 자신을 폭발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제가요, 하나 감사한 게, 그래도 내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좋은 거 읽고 낭독을 하면서 위로할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원래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격려받아야 되는 건데 사람으로서 격려받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저는 또 제 인생이 모토가 그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첫째, 절대 음악은 저는 없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울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살기 싫고 그래도 저는 음악 하나 있으면은 그런 순간이 그나마 그 순간만은 싹 사라져요. 뒤돌아서서 다시 그 순간이 돌아오더라도. 그리고 책을 낭독하거나 읽을 때는, 물론 이걸 제 낭독을 들어주고 이렇게 편안해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고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또 시기가 되니까, 나를 명상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다독여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래서 낭독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직업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그게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취미로서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제 이야기가 길었죠. 죄송해요. 아무튼 오늘의 저의 낭독을 들으시고 저의 오늘의 경험담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 게스트로 인해서 조금이나 격려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로나 격려가 되셨다면, 이분이 하는 낭독이나 내용들이 공감이 간다 하시면은 하트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조금 울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제가 아무리 기분 안 좋고 우울해도 할 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피곤해서 너무 늦게 들어서 잤지만 하긴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다짐했으니까, 올해 2020년에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가 해야 할 거는 그래도 지켜야 된다. 나 자신과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5월 5일이지만 어른이날 또 어린이날을 하지만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제 낭독 내용은 좀 우울하고 좀 그런 내용이었지만 좋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